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주택 보급률이 104%를 넘어선 가운데 여전히 고층 고밀도 개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손쉬운 종상향 제도가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가격은 최근 상한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대신할 고급 단독주택이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표기돼 팔리던 해조류의 한글식 영문 표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식물 신규 분포 중 21종의 서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는 광주에 사는 인구 3명 가운데 2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층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종상향이 한몫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 전체를 휘감싸고 있는 회색 아파트 숲. 지난 90년대 초 신규 택지 개발에 이어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면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광주 인구 3명에 2명꼴로 아파트에 사는데 지금도 목 좋은 땅만 생기면 어김없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신청이 많습니다. 여기엔 사업 부지를 확보한 뒤 일정 면적만 기부 체납하면 일종 일반 주거용지를 2종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종상향 제도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상로회관이나 옛 전남 도교육청 부지도 이런 식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적률이 올라가서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성도 있어야 될 테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공공부지, 또 도로랄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하고 같이 조합해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광주시에 접수된 종상향 신청 22건 모두가 받아들여져서 7,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의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4%를 넘어선 상황. 주거의 다양성 확보도 미흡한 데다 고층화 고밀화 위주의 획일화된 개발로 도시 미관 훼손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1, 2, 3종으로 구분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와서.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하고 올 수 있는 1, 2, 3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가. 도시 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상향.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만의 틀을 고려한 시민적 합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우후죽순 늘어가는 상황에도 가격은 내릴 기미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대신에 고급 단독주택이 대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호숫가 주변을 따라 주택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과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들입니다. 최근 한 업체가 이곳에 주택 20세대를 분양한 데 이어 후발 업체들도 잇따라 비슷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에서는 벗어나고 싶지만 직접 집을 짓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을 주 고객층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약간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이런 쪽을 찾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택 소비자들의 아파트 탈출 바람은 최근 몇 년 동안 광주의 신규 택지지구 주거 전용 단지의 땅값이 크게 치솟은 데서도 확인됩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연립주택도 점차 대형화, 고급화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설계에 외국 건축가를 참여시키는가 하면 세대마다 공간 구성을 달리하는 방식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급 주택시장에 대한 잠재 수요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업체들도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VVIP 마케팅을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분양가의 아파트에서 점차적으로 일반 빌라라든지 이런 테라스 하우스나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그것을 로망을 꿈꾸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거품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아파트에 편중돼 있는 지역 주택 시장에서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마련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정위원회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중 하나인 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지역 확대와 상하한 인구수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전남 광역 기초의회에서는 잇따라 농어촌 선거구 현행 유지를 요구했고 장흥, 강진, 영암 주민들은 최근 서울에서 농어촌 선거구 사수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도내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되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용 의원이 지난달 전국의 역사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응답이 45.9%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지만 쉬워진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국정교과서 수능 문제는 역사의 큰 맥락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 여부를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한글날 수출 시장에 국내산 청정 해조류가 일본어로 표기돼 팔려야 하는 현실을 보도에 들었는데요. 1년여 만에 해조류가 한글식 영문 표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부터 해조류 가공식품을 미국 등에 수출해오고 있는 완도군의 한 업체. 요즘 국내산 해조류를 한글식 영문으로 표기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후세들에 대해서는 유럽 어느, 세계 어느 각지에 가서도 김, 미역, 다시마만 얘기하면 다 알아먹을 수 있고. 해양수산부와 수산무역협회, 해조류 가공업체 등이 수출용 해조류의 한글식 영어 표기를 추진 중입니다. 일본이 선점해 놓은 해외 시장에 뿌리 깊게 박힌 일본식 해조류 표기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노리로 불리는 김을 김으로, 와카메인 미역을 미역으로, 곰부로 불러야 뜻이 통하는 다시마를 다시마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이미 실무회의가 열려 한글식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정하고 현지에 맞는 표현을 함께 넣기로 했습니다. 이제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이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영문식 표기를 할 때 일본어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아직 해조류가 식용으로는 낯선 영미권에서 해조류가 바다의 잡초라는 뜻의 씨위드로 불리는 것도 바다의 채소로 홍보해 인식 개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어제는 569도를 맞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반대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의 한글 교실을 권남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적한 마을에서 들려오는 동요소리.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할머니들의 율동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내자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갑니다. 글씨는 삐뚤빼뚤, 틀린 글자에 쑥스럽게 웃기도 하지만 열정만큼은 어느 교실 못지않습니다. 저자는 아는데 이자는 몰라.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읽을 수 있고 테레비로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평균 나이 78살. 처음엔 이름 쓰기도 어려웠던 할머니 14명이 한글을 배운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사우디에 있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고 손주들에겐 자신 있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미나리가 이제 붙이 떠요. 이제 아침에 틀리도 막 좋아야 하다. 지금 충분히 선생님하고 남았을 거라 그래요. 그렇지, 나 선생님 할 수 있어. 우리나라 70대 여성 10명 중 3명은 문맹이란 통계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배우지 못했던 세대. 할머니들이 쓴 한 글자엔 그네들 인생만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지역 사립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영어 몰입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한글날을 맞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 교과 비율은 최근 3년간 9%대에서 22%까지 늘어난 데 반해 같은 기간 국공립초등학교에서는 9%에서 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고흥에서는 1,500여 명의 시민들이 국내에서 가장 긴 김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려 1,344m, 기존 기록을 300m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김 위에 하얀 쌀밥을 정성스럽게 펴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속 재료를 올리고 옆 사람과 호흡을 맞춰 김밥을 꾹꾹 누릅니다. 시민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긴장되고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국내 최대 길이에 도전하는 김밥 만들기 행사에는 무려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함께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도 안 돼 만들어진 초대형 김밥. 긴장감 속에 드디어 기록 측정이 시작되고 국내 최대 길이의 김밥이 탄생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1344m의 한국 기록과 공식 기록이 조립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년 전 대구에서 세워진 기록을 300여 미터 차로 가뿐하게 갈아치웠습니다. 쌀 600kg, 김 2만 1000장을 비롯해 들어간 재료만 1.7톤에 이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 돼서 만들어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남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올가을 또 하나의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식물 신규 분포종 21종의 서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광릉 용수염과 애기 하늘지기, 쇠방동사니와 골프라자비 등 21종이 최근 추가로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무등산 서식이 확인된 식물은 1,426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사무소는 멸종식물로 알려진 무등풀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같은 속식물인 너도고랭이를 2군데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조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15일 나주와 강진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가 AI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 잠복기 21일을 감안할 때 위험한 시기는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장 간 순환 감염 가능성과 철새 유입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농가별 소독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고흥군 두원면에 사는 40대에서 70대 남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성범죄 상당기간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남성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MBC는 창사 51주년을 맞아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조명하는 5번째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삭막한 도심에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며 나누면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한켠에 자그마한 카페가 차려져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모여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모아 공동 육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여기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정도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게 아주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주변 제과점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빵 만들기 체험을 하고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단체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건강한 마을 공동체 모델로 평가를 받아 광산구청으로부터 1,000만 원 가량의 지원금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수성을 보이고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해서 늘 깨끗하게 처리를 하니까 이제 참여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수박 등이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의 주민들도 서로 끈끈한 정을 이어갑니다. 주민들이 반년 동안 정성을 들여 회색빛 담장을 화사한 벽화로 꾸미고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세심하게 기록한 잡지도 3편이나 발간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은 말 그대로 이웃 사촌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토론을 하고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마을 공동체. 인정미 넘치는 빛 고울 광주를 희망차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추억의 충장축제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 경연대회가 광주 도심을 수놓았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68개 팀 5천여 명은 금남로 일대에서 5.18 민주광장까지 2km를 행진하며 생동감 넘치는 안무로 화려하고 입체적인 무대를 꾸몄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전통문화공연팀과 세계예술공연당, 국악대들은 퍼레이드를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퍼레이드는 오늘 오후 같은 장소에서 약식 재연됩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에 남도여행 한류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환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3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만여 명이 늘었고 운항 지역도 중국 12개 지역으로 4배가 많아졌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1,300만 명 관광객 목표 달성을 위해 가을철 관광주간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을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여수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박람회장과 아쿠아플라넷, 해양 레일바이크 등 181개소 관광시설에 대해 최소 50% 할인 행사를 갖습니다. 여수시는 또 이 기간 자녀를 동반한 외지 관광객들에게 시티투어 무료 탑승 행사를 벌이고 사계절 관광사진 공모전과 SNS를 활용한 가을 관광지 공유하기 등 다양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서 차가운 가을비가 내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밤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적지만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따뜻한 옷차림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남부 지방은 밤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아 쌀쌀합니다. 나주와 화순이 7도, 구례는 5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광주와 나주가 21도, 목포 21도, 해남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도 구름이 많이 끼겠고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